안녕하세요. SN아트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자 하는 풍경 사진입니다. 우선 수평선이 멀리 보이는데요. 수평선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많은 사진 작가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무난한 구도에서 수평선과 지평선의 위치는 3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등분, 화면을 전체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지점에 수평선과 지평선이 놓이면 아주 편안하고 무난한 구도가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수평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등분되고 있죠. 꼭 밑그림을 그릴 때 위쪽으로 좀 옮길 거예요.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당연히 위쪽에 있는 원경에 있는 산은 볼륨이 조금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수평선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경에 있는 먼산, 이 먼산의 경우는 저의 채널 영상 중에 습식 기법으로 원근감을 표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습식 기법으로 원경에 있는 먼산을 표현할 거고요. 중첩된 산들도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원경에 있는 작은 숲들, 자, 이 부분도 부드러운 터치로 강하지 않은 색감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경에 있는 어두운 이런 숲들, 자, 여기에서 저는 놓치지 않고 그릴게 이 수평선이 살짝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수평선 살짝 보이죠? 자, 이 부분을 저는 놓치지 않고 그릴 거고요. 여기도 나무를 하나하나 수많은 나무들을 그리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덩어리 위주로 그리시고 아래쪽 하단에 이런 나무 기둥 이 정도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갈대 많지 않은 갈대예요. 근데 이제 이 갈대가 너무 길게 이런 볼륨으로 가잖아요. 요거를 덩어리를 나누겠습니다. 요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한 덩어리,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네 덩어리로 나눌게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시고, 요 갈대 그림의 경우에는 수많은 갈대를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런 풀에 덩어리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먼저 애벌칠을 한 다음에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하단에 조금 어둠을 깔고, 그리고 여기 뭐 하얀 갈대가 없잖아요. 이게 갈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적당히 그냥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에 반영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 물결이 바람결에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수평으로 물결을 그려놓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물칠을 하겠습니다. 물칠 하실 때는요, 충분한 물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 끝표면에만 물기가 있다고 해서 젖은 게 아니라 이 종이에, 이 아르시 종이는 코튼이 100%인 그야말로 습류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습류가 다 젖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칠을 해주시고요. 이 물칠은 저 멀리 있는 수평선까지만 물칠을 하겠습니다. 코발트 그레이입니다. 물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파리떼에 보이는 색보다 더 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특히 수채화 물감은 마른 후에는 훨씬 더 연해집니다. 약간의 변화만 주겠습니다. 습식 기법을 쓰실 때는 캔버스를 눕혀놓고 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자, 그 다음 하늘, 먼 산 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바이올렛, 블루그레이입니다, 이게. 자, 화면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색감이. 자, 블루그레이는
색은 굉장히 밝고 예쁘지만 조금 투명감이 덜한 틴트 계열이라 약간의 하늘의 묵직함을 나타내줍니다. 산의 묵직함을 나타내줍니다. 약간.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 지금 쓰는 거는 다 틴트 계열입니다. 자, 지금 젖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적당한 타이밍인지 가장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경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타이밍이 적당한 거죠. 밑으로도 그대로 해주세요. 여기 수평선까지 저 멀리에 있는 작은 숲이 있긴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여기. 자, 바이올렛 그레이를 조금 더 섞어서 지금 이제 물을 쓰지 않고 계속 물감만 더 보태기 때문에 이 물감의 농도는 처음보다 조금 더 되겠죠. 바이올렛 그레이. 자, 그 다음에 중첩되어 있는 산에 실루엣만 살짝 보이게 해줍니다. 바이올렛 그레이. 블루 그레이. 자, 여기에 코발트를 조금만 섞어주세요. 이쪽 아랫부분은 어두운 숲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 이제 멀리 있는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먼 쪽에 멀리 희뿌연하게 있는 멀리 있는 작은 숲, 조금 어둡게 보이죠? 여기 파레트에 먼 산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 색에다가 갈색을 조금 섞어 줄게요. 세피아. 너무 지나치게 어둡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마르기 전에 할 거예요. 자, 지금 말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직 젖어 있습니다.
프루시안 블루를 조금 섞었어요. 자, 약간의 덩어리에 변화만 줍니다. 나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멀어지게. 자, 프루시안 블루 조금 더 섞었어요. 거의 무채색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 자, 여기 어두운 색의 무리들. 어두운 색의 무리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이지만 그 숲의 윗면은 조금 밝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아직도 젖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금 말란다 싶어서 분무를 하겠습니다. 번트 시에나입니다. 푸른색이 깔려있기 때문에 약간 세피아를 좀 섞었어요. 여기쯤에 수면이 보이고 있거든요. 갈대밭이긴 하지만 멀리 있는
덩어리진 갈대밭이기 때문에 그 갈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인 묘사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비교적 좀 어두운 곳인데요. 일단 먼저 밝은 색으로 이렇게 가장자리가 뚜렷하지 않게 좀 이렇게 갈필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제 이 부분은 수면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런 라이트 레드, 붉은 느낌에 그 다음에 번트 시에나. 멀리 수평선이 조금 뭉그러졌어요. 그래서 좀 닦아주려고요.
붓질을 하시면서 약간 갈필로 갈대의 방향처럼 칠을 합니다. 그냥 갈필이 나오면 갈필이 나오는 대로. 자, 여기서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눌 거거든요. 자, 그러면 덩어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쪽이 조금 어둡죠. 그래서 아래쪽에 어둠을 멀리 있는 갈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느낌을 다 살리기는 아무래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덩어리 느낌? 자, 여기도 아래쪽에 조금 덩어리 느낌. 어둠을 조금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쪽이랑 약간 차이를 두는 거죠. 앞쪽이랑 뒤쪽 덩어리랑. 자, 먼 쪽에는 그냥 적당한 느낌만 살릴게. 앞쪽에 작은 갈대 무리들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멀리 있는 나무, 우뚝 솟아 있는 나무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가 너무 덩어리진 느낌이라 조금 풀게요. 자, 이제 물 하겠습니다. 물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파레트에 남아있는 블루 계열 색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도 물칠을 쭉 할게요.
물을 그리실 때는 전체적인 느낌이 드라이하면 물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계곡물이든 무슨 물이든 이게 물 할 때는 절대로 갈피를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물칠을 충분히 했습니다. 사진상에 물을 보시면 멀리와 가까이와 물색이 똑같을 거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물도 원경, 중경, 근경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올수록 조금 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해주세요. 이 물감을 그대로 위로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물색에서도 원근감을 느끼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물의 색감으로도 원근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 터치나 물결이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도 원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원근감이 느껴지시죠? 근데 마르면 확실하게 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을 조금 더 올릴 생각이에요. 칠할 때는 굉장히 진해 보이지만 마르고 나면 많이 연해집니다. 어디에도 갈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약간 수평선이 좀 무너진 것 같아서 자, 요것은 먼 산이 있는 부분의 아랫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평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수평선은 반드시 여기 살려주세요. 여기 사진상에 보이는 잔잔한 물결은 이제 바람결에 살짝 일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약간의 사선의 느낌으로 하면 살짝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의 느낌으로 약간의 느낌을 주겠습니다.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실 때는 밑에 깔아놓은 색의 농도보다 두 번째 하는 색의 농도가 조금 더 진해야 돼요. 두 번째 칠하는 것의 농도가 더 묽으면 확 퍼져버리거든요. 지금 조금 닦이는 느낌이죠? 닦이는 느낌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 하는 것의 농도가 더 묽으면 이렇게 닦이는 느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먼 쪽은 자, 물결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먼 쪽은 자, 이 물결도 원근감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가까이는 조금 굵고 넓게 하시고 멀리는 가늘고 좁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물결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 반영, 저 위에도 반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멀리 있는 부분은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반영을 그릴 거예요.
프루시안 블루. 물색과 너무 동떨어진 색을 하면 좀 이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의 반영도 물색과 흡사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물론 그 반영은 그 뒤쪽에 있는 그 물체가 비쳐가지고 생기는 건데요. 세피아를 좀 섞었습니다. 세피아와 프루시안 블루를 섞어서 물을 좀 넉넉하게 하신 다음에 기본적인 반영을 먼저 깔아줍니다. 반영을 그릴 때도 갈필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체적인 면을 몽땅 칠하지 말고 이렇게 수평의 느낌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앞쪽으로는 반영도 조금 더 진하게 합니다. 세피아를 좀 더 많이 섞어서 세로 느낌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비치는 것도 있고요. 무더기로 이렇게 세로 느낌. 이 세로 느낌을 그리시면 훨씬 반영의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닥에 비쳐있는 풀들의 비침 이런 거. 바닥이 어두워지니까 이 부분이 약간 어색해 보이죠? 밝은 갈대가 비치는 느낌도 만들어주세요. 근경에 채도가 높은 색이 놓이면 근경의 느낌을 훨씬 더 강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색도 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줄 거예요.
자, 멀리 있는 이것이 좀 선이 모양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듯 해서요. 자, 조금 부드럽게 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붓은 닦는 붓입니다. 여기 수면과 갈대들과의 그 경계 부분에 아주 복잡한 느낌을 너무 단정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요. 조금 푸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영이 조금 밝은 듯한 부분에 조금 더 색을 넣겠습니다. 선명한 라인을 조금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